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의대생이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신장과 비뇨 생식이라는 과목 중에서 이제 특히 비뇨 계통의 조직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 AI는 특히 저희 멋진 교수님께서 학습을 시켜주신 AI 챗GPT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강의안이랑 또 참고하신 교과서를 기준에 맞춰서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몇 번 확인을 해봤는데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저는 이제 교수님 강의를 한 번 들은 상태고요. 한 번 들어서 또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약간 백지 복습을 하는 컨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게 조직학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해한 학습 내용을 확인받고 싶고 그다음에 혹시 추가할 중요한 내용 있으면 좀 일단 이 정도로 오늘 공부의 목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 혼자 공부하는 영상을 그냥 같이 공유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고 좀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기는 힘드실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학 강의는 이제 신장, 키드니 위주로 중요하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레터, 블레더, 유레스러까지 배웠습니다. 먼저 그럼 신장부터 볼게요. 신장에 관해서 좀 해부학적인 그런 게 먼저 나왔는데 신장은 신장 포함해서 이제 요로개는 신장과 요로개는 꼬꼬마 이겁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뭐 주변에 지방이 많았다 이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렇겠네요. 하복부 복막이 많으니까 하복부에 좀 더 비교적 더 움직일 수 있는 오른쪽에는 사실 저는 중요한 내용보다도 이제 몰랐던 내용을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한번 네, 그런 것만 옮겨서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층, 네, 캡슐이 있고 캡슐 밑에 콜텍스 메듈라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옛날 파시아 1학년 때 해부학 시간에 배웠던 게 많이 기억이 나네요. 보호하고 고정하면 좋다. TCP/LC 높이. 네, 위치하고 이것도 되게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간 때문에 좀 더 아래에 있다. 이거 이제 공부할 건데 크레텍스 메듈라 다음에 메듈라의 끝에 파필라가 아니 그게 아니라 피라미드의 끝에 파필라가 있었고 카울릭스 마이너 메이저 펠비스로 이어지는 과정이랑 네프론까지 쭉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컬텍스랑 메듈라부터 볼게요. 신장은 여기서부터 텍스, 메듈라 아니 캡슐 잡고 캡슐도 있긴 있으니까 캡슐 컬텍스 메듈라가 있고 캡슐은 사실 피막이니까 피머스 티슈고 뭐 두 층으로 돼 있었다. 2층 안쪽에는 근육이 있고 바깥쪽에 콜라겐 이런 게 있다 하셨고 컬텍스는 컬티컬 밸런스 미로 같은 구조랑 레이가 있고 일단 이렇게 하고 콜텍스를 공부한 다음에 메듈라로 갈게요. 안 그러면 얘가 너무 많은 정보를 줄 것 같아요.
다음에 얘가 힌트를 주기 전에 제가 먼저 좀 컬텍스에 대해 써볼게요. 컬텍스는 이제 여기에 사고체가 다 사고체랑 그걸 둘러싸는 도면 줄무늬까지 합친 개신소체 그렇게 하긴 하고 음. 이거는 사실 어디에 있는 거냐? 레버런스에 있는 거고 챗GPT는 이런 식으로 좀 두서 없이 써도 알아들어 주더라고요. 여기 또 뭐 있냐면 네프론의 구조 중에서 PCT, 프록시멀이랑 디스탈 컨볼루티드 투브릿 그래서 여기 미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레이는 이제 나머지 스트레이트 튜블인데 컬렉팅 덕트랑 그다음에 헬레스 루프 헬레스 루프 이제 여기서 그것까지 써볼까요? 얘는 어센딩이랑 디센딩 림브가 있고 이렇게 배웠고 여기까지 한번 하기 전에 얘가 무슨 말 했는지 좀 볼게요. 정확하자. 맞고. 음. fibrous tissue인데 이게 dense irregular connective tissue. 보통 이제 다른 장기에서도 피막은 이런 구조인 게 많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치? 콜라겐 제가 말했던 거고 마이오피브로블라스트 수축 기능 있다. 아 그래서 압력 조절에 기여한다. 음, 좋아요. 뭔가 이슈가 있었는데 뭐 마음에 드는데요. 다시 시도 안 할게요. 그래서 레날 로브 로브 할 건데 이따 공부할 거니까 일단 패스 하고 그냥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네요. 엑셀 있고 있고 내가 말했던 거 맞고 그 다음에 다 맞고 맞아 이름은 메듈라리 레이인데 콜텍스 안에 있어서 저도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퀴즈는 이따 풀 거야. 어, 이렇게 있고 음, 일단은 네프론이랑 이제 여과장치 유리니페러스 튜브를 이제 순서대로 하기 전에 메듈라부터 할게요. 메듈라는 이제 뭔가 나뉘는 게 많았는데 아우터에도 아우터 이너 스트라이프가 있었어요. 이거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조금 일단 이거부터 하고 물어볼게요. 이너 메듈라 또 나뉘고 그냥 그냥 이제 컬텍스랑 메듈라 나뉜 것처럼 좀 나뉘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서 콜텍스가 레버런스랑 그다음에 메듈러리 레이로 나눴듯이 여기는 레널 컬럼 있고 레널 컬럼은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요 이제 사실 이때 뒤에 나올 건데 컬럼 사이에 있는 게 이제 피라미드거든요. 일단 이거 그리고 오늘 피라미드가 있는 피라미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위에서 있었던 벡트론의 관들 중에서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은 PCT, DCT 이런 애들 컨버티드 튜블은 음, 레버린스에만 있는 거니까 이쪽에는 루프 펠레랑 컬렉팅 덕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 있는 부분이 옛날 피라미드가 될 것이고 음, 옛날 컬럼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요. 여기에는 이제 이런 관 튜블보다는
알털이랑 베인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있고, 그 콜럼 뭐라고 배웠냐면은, 콜텍스가 약간 내려오는 듯한, 이렇게 쓸게요. 그냥 AI가 잘 알아들어 줄 테니까. 가 있고, 플렉팅 닥트. 가 있고, 또 피라미드랑 뭐가 있냐. 그 위에 있는, 겉에 있는 콜텍스를 합쳐서 로브가 된다. 로브 안에 이제 또 로뷸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궁금하다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갑자기 약간 이 구조. 이렇게 구분. 피라미드랑 컬럼은 구분이 있고, 또 메둘라랑 아우터 이너랑 또 아우터 스트라이프, 이너 스트라이프. 이거는 또 뭐냐.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할까? 이게 궁금했는데, 부분마다 있는 게 다르다. 한번 볼게요. 아우터 스트라이프에, 음, 저, 딴 거는 이제 좀 비슷한데, 좀 프록시멀한 부분이랑 띤 디센딩 립까지가 있고, 이제 굵은 부분이 이 어센딩 림브나 이런 게 아우터 스트라이프에 있구나. 그럼 이너 메들라인 또 뭐가 있냐면, 찐 림브. 그쵸, 또 띠. 어센딩 림브는 위쪽에 있을 테니까. 가 있고, 콜렉팅 버튼은 쭉 내려와야 되니까 셋 다 있는 거고, 그래서 길쭉한 카운터 커런트 멀티플라이어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거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아우터 스트라이프에 있는 게, 음, 피켄, 피켄, 아우터 스트라이프에 있고, 프록시멀, 스트레이트 튜블이랑 컬렉팅 덕까지가 다 있고, 이너 스트라이프에 있는 게, 얘네 더 안쪽이니까 이제 띠가 없고, 띠는 디센딩 리브, 띠, 어센딩 리브. 여기서 띠, 여기까지는 띠 림브가 볼 수가 있고, 이너 메듈라인은 이제 띠 림브만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너 메듈라인, 띠 림브랑 집합관 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갈게요. 컬럼, 컬텍스트, 뭐, 알턴이랑 베인이 있어서 저 로브를 구분해 줄 거고, 피라미드, 루커벨레, 코러스. 좋아요. 팁. 라저 스트라이프에는 뭐가 있냐? 얘네들이 있다. 컬렉팅 덕트는 쭉 다 내려와야 되니까 모여서. 이제 로뷸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로뷸은 뭐냐면, 구분은 이제 인터로뷸럴 사이가 있고, 그 가운데 중심에는 메듈러리 A가 있어. 응, 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칭찬, 콜텍스. 로뷸는 콜텍스에만. 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로브. 얘는 메듈라까지 이렇게 피라미드 하나니까 들어가지만 로뷸은 콜텍스의 일부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콜텍스.
매우 명확해 보일지 않을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 사진 보여주셨던 게 기억이 났고, 레널 로빌의 개념은 나중에 이제 임상에서 배울 개념들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음,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그걸 좀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음, 아직 제가 그냥 질문 지금 생각나는 걸 다 해볼게요.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네프론 구조 대해서 배울 때, 여기서 프록시멀 튜블부터 쭉 가서 커넥팅 튜블이랑 컬렉팅 덕트까지 쭉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프론에서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서 물어볼게요. 네프론에서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음, 어디 네, 튜블까지가 1네프론 대 1튜블 이렇게 1대1 대응이 돼. 튜블이 어디서 합쳐질 거잖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튜블이 어디서 모여 합쳐져? 이게 좀 궁금했고 디지털 컨볼리티드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건 왜 말해주지? 맞아요. 아니고 그래서 넷플런의 일부가 아니니까 음, 커넥팅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컬렉팅 덕트부터 이제 튜블이 합쳐지기. 합쳐진다? 말고 더 좋은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진짜. 자꾸 넘어가자고 하지, 왜? 또 뭐, 궁금한 게 또 있었는데요. 메듈러리 레이에, 여기에 컬렉팅 덕트랑 그, 그, 스트레이트 튜블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스트레이트 튜블이 모여서 컬렉팅 덕트가 되는 거니까, 스트레이트 튜블은 여러 개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컬렉팅 덕트가 한 개 있어. 이게 좀 뭔가 궁금했어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음, 맞죠. 중심에 퀄리팅 덕트가 있는 걸로 배웠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니다. 여러 개의 퀄리팅 덕트가 있다. 그래, 설명해줘. 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거. 왜, 그, 왜 그렇게 이야기 되는지. 기능의 중심축이 퀄리팅 덕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퀄리팅 덕트가 관장하는 영역이 하나의 로뷸이 되는 건데, 또, 큰 컬렉팅 덕트가 보이면은 그게 전형을. 음,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가 좀 중심이 된다. 좋아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지까지 알려주는군요. 다음, 또 궁금한 게, 컬텍스에는 메듈라리 레이랑 레버런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메듈라에는 이제
뭐였지? 네들라에는 컬럼이랑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러면 피라미드, 내 컬럼은 네프론이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피라미드에 위에 아우터 메듈라랑 이너 메듈라가 있을 텐데, 아니야, 뭔 소리야. 메듈러리 레이랑 컬티컬 레베런스가 다 있을 텐데,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얘는 피라미드 위에 겉에 메듈러리 레이랑 컬티컬 있잖아. 그러면 메듈라로 내려오면, 피라미드로 내려오면 그 부분이 사라지는 거야? 음, 날카롭군가? 사라진다. 이거 계속 강조해줬고. 그렇겠네. 크리티컬 레버런스 있는 애들이 구성 요소가 그러면 없으니까, 왜냐면 직선간 형태로 혼합되어 나타낸다. 음, 다 없다. 그러면은, 메듈라는, 자꾸 넘어가래. 메듈라는, 메듈라리, 레이랑 좀 비슷한 구조인 건가? 메듈라. 저는 메듈라리, 레이, 조금, 저 있는 게 비슷하니까, 가지고 있는 구조도 헷갈린 거 아니겠죠?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 정도라고 보여. 광선? 광선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메듈러리 A랑 비슷하다. 좋아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넘어갈게요. 뭐 이제 컬렉팅 박트. 그래서 피라미드의 끝에 뭐야? 피라미드 끝에 카필라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소변이 모여서 안 보고 쓸게요. 마이너 칼릭스, 메이저, 펠비스. 그다음에 이후 노래 또 이어져. 성님의 그러면 한번 이제 튜빌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과되기 전에 사고체, 글로메룰루스 안에 있다가 PCT, 프록시멀 컨볼루티드 튜블, 루프 오브 헬레, 그다음에 디지털 컨볼루티드 튜블, 커넥팅 튜블, 그다음에 컬렉팅 벽까지 있다.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파퓰러 조금만 친절하게 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저 똑똑하니까 알아들을 거예요. 그다음에 파퓰러였다. 이렇게 소변이 여과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100점 더해서 약간의 디테일. 울트라 필트레이션 돼서 원료가 만들어지고 저희 프록시멀 컨볼루티드 튜블에서 대부분 재흡수 있다가도 정리할 텐데 재흡수해야 되니까 막 브러쉬 볼더도 있고 그렇다고 했다. 그다음에 띵띵띵 있고 여기에 이제 정정수 교수님 수업에서 배웠는데 이런 거 있고 헬 에리아 크리브로사라는 데가 있었죠. 맞아.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마이너 칼리사이드 헬리스에서 쭉 간다가 있었는데 저는 넘어가기 전에 뭐가 궁금했냐면은
맨날 파퓰라 끝에 하나, 한 개, 끝에 마이너 칼릭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어떻게 구분해? 어디부터 칼릭스야? 이게 좀 궁금했어요. 개념적으로는 명확하다. 이게 좀 어떻게 원리 없어졌어요. 여기는 그냥 방출하는 곳이고, 여기는 깔때기형 받아들이는 곳이다. 어떤 덕트가 열리는 곳이 있다. 그럼 에리아 크리볼사 여기로부터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음,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구분을 하는 게 막 명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카필라는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실질의 끝, 컬렉팅 덕트가 열리는 곳 이걸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컬렉팅 덕트 열리는 곳.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마이너 칼릭스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은 될 것 같고요. 음, 다음에 음, 관찰할 때도 팁이 좀 있긴. 조직학적으로 칠칠의 구조처럼 보이고 여기는 이제 그냥 유로세리움 라이닝이 있는 색깔도 연한 그런 구조로 보인다. 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음, 얘가 잘 말해줬는데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 배웠던 주제 유리니페러스 튜블의 이제 각각의 부분에 대한 조직학적인 그런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원래 순서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 음, 라고 뭘 할지 말을 해줬고 너가 말해주지 마. 내가 말을 할 거야. 노트북이 공부를 많이 했더니 너무 느려졌어요. 나는 뭐라 말을 할 동안 좀 질문을 하고 있을게요. 첫 번째 부분은, 그나저나, 얘 약간 발음이 헷갈려서. 코알퍼슬, 좋아요. 맨날 코알퍼슬은 이 첫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얘는 사고체 더하기 본원 주머니인데 여기는 여과를 하는 부분이고, 엔도테리움이 있고, 그다음에 베이스멘트 멤브레인, 그다음에 포도사이트로 이어진. 중간에 메센지얼 셀도 있고, 또 여기서 음, 같이 봐주면 좋은 게 적스타 그로메르 메룰러 컴플렉스 이거까지 이제 같이 맨날 컬퍼스에 넣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고 그것까지 말해볼까요? 지지 적스타 컴플렉스까지 뭔지 한번 사실 조금 헷갈려서 보여볼게요. 넣는 학자도 있대. 음, 하고
하의 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아, 그랬네. 아, 너무 복습도 계속 시켜줘. 레버린스 안에 있고. 요가마. 필트레이트 엔도셀리엄 있고. 저 엔도셀리엄에서는 혈구 말고는 이제 단백질 같은 건 다 통과할 수 있었고. 얘가 엔도셀리엄이랑 포도사이트의 공통의 엑셀리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도사이트 같이 공유하는 제- 그럼 신소재의 베이스멘트 멤브레인은 얘는 메피드포랑 포도사이트가 공유하는 것 있고, 음자나 띈다. 있고, 또 3층 구조. 이름이 어려운데 3층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족세포라고 부르는데, SL 레이어고, 사실 보면 캡슐에 파리에탈 레이어가 또 있을 건데,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세포, 얘가 또 딱 막아주기도 하지만 기계적인 지지 약간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서 막아줄 수 있다고 했다고. 파고시토시스 기능. 메산지물셀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기능이 다양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기능이 있고 파고시토시스도 하고 혈류량 조절, 면역 기능까지 있다. 되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음, 싹싹을 이거 한번 정리를 제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쿠라 덴사는 이제 붙어있는 디지털 컨볼루티드 튜브에 있는 거여서 얘가 NAC를 감지해서 하는 일 먼저 볼까요? 하는 일이 이제 음, 레닌을 분비하도록 자극을 해주는 거죠. 뭐를? 적스타 글로메룰러 셀. 적스타 글로메룰러 셀은 이제 변형된 평활근 세포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얘는 그래놀도 그래놀이 많은 건 이제 마쿠라 덴사. 그래서 맞나? 레닌을 분비하는 건 얘인데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마쿠라 덴사가 어쨌든 진한 색이고요. 그다음에 어딘가에 그래놀이 많았어요. 그 그래놀 때문에 마쿨라 덴사가 진한 색이었던 건가? 그래서 여기서 레닌 분비해서 이 플러스를 활성화시키고 엑스트라. 사실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좀 궁금했는데, 오케이. 이거 이해해서 어쨌든 맞는 견해이다. 까지 됐고, 그러면 일단 궁금했던 것부터 해결을 할게요. 어, 그래놀이 많은 세포가 있었는데, 그리고 마쿨라 덴사요? 아니면 디지셀이요? 뭘까요? 다시, 너무 느린데요? 인터넷 한번 꺼보고 다시 가볼게요. 고 교수님의 노션 보여드릴게요. 빨리 넘어.
말하면서 잠깐 말을 해줘야 되나? 그냥 바로 시작해 볼게요. 뭐였냐면은 어 마글라된 쌀 세포랑 제이지 셀 중에 좀 그래놀이 많은 게 있다. 맞죠? 뭐야? 뭐야? 과연 적스탈 셀이 그쵸 레닌 때문에 과립이 많다. 그러면 그래놀도 없는데 센서는 왜 짙은 색인 걸까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그래놀 많은 건 일단 이런 세포 안에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세- 이제 일단 무슨 뭐가 있냐면 약간 빽빽하게 배열되어서 이거 배웠어요. 털하고 네로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핵도 바닥바닥. 그래놀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음, 그래서 진한 색인 것이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궁금했던 게 한 가지 더 있었죠. 엑스트라 로멜러 레산지얼 셀은 무슨 기능을 해? 시, 안 배웠겠죠? 시그널 그래듈러 셀로 신호 자극을 하는 중계자, 파라크린을 가까이니까 파라크린을 중계 매개한다. 그다음에 파고시스토시스, 인트라글로메트처럼 할 가능성도 있고 비슷하네요. 인트라글로메룰라리랑 서포트하고 사이토카인 또 이런 거 세크레이션하고 좋아요. 근데 이건 학습인지 알았으니까 뭐 쓰지는 않을게요. 최신 연구 소개. 제가 연구를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궁금했던 게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포도 사이트에 이제 슬릿 사이로 당연히 재흡수가 될 텐데 이게 좀 조절되어서 재흡수가 된다. 그래서 약간 제흡수가 아니라 여과가 조절되기도 한다. 그런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오늘 정승수 교수님 수업 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족세포 파도사이트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니라 뭐야? 퀴즈는 필요 없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제흡수가 아닌데? 미안. 여과겠죠? 여과에는 좀 일부 관여할 수가 있다. 여과가 조절되는데도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뭐지?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여서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음, 아, 이건 알겠는데, 제가 쓰는데 잘못 말한 거고, 이런, 그런 병리적인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여과량을 조절하는데 쓰이기도 하냐고. 거의, 진짜 잘못 들었나 봐요. 거의 조절 안 한다. 정상된, 사이 그럼 이건 약간 병리적인 상황에 살인, 여과량 조절에 아니요. 거의 X. 주된 기준 이제 그쵸. 이제 라스랑 교감신경이랑 또 ANP, BNP 이런 거 있었고 그런 걸로 하는 거랑 외선지혈셀 수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열과가 감소하는데 얘는 병리적으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됐고 어, 이건 그냥 좀 헷갈렸던 건데 글래듈러 셀이 음, 마쿨라 덴사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래놀 셀이 있을 텐데 사구체 주변에 페렌트랑 이페렌트 알테리올 둘 다 맞다는 건데 사실 약간 둘이 붙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이 에페렌트랑만 맞는다는 것도 또 다른 데에서는 본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에페렌트에만 존재하는 셀이 그렇군요. 다 둘이가 데프렌트랑 이프렌트 알터리올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럴 수가 있나 봐요. 음, 그래서 마크로몬센티스 결집을 있을 거고 그쵸. 여기서 조절해야 되니까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저 사실 붙어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데프렌트, 이프렌트 알터리올이 붙어 있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이 바로 먼저 접근을 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또 그래야지 효과적일 거고. 관찰을 해봐도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다 하셨는데 뭔지 궁금했어요. 아까 나온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는 그거는 지네틱 디스오더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사고체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좀 많네요. 뭔가 이름이 어려운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네, 원주는 다른데 얘는 넷플인. 음. 넷플린이란 단백질이 이제 다이아프람을 만드는 단백질인데 그게 못 되니까
그래서 이게 넓어지나 봐요. 그래서 단백질이 다 나와서 단백뇨가 생기는 질병이 있고, 여기도 이제 신드롬이니까 다양한 질환이 있는, 증상이 있는데, 얘도 비슷하게 슬립 다이아프람의 다른 단백질인데, 그래서, 음, 여과가 많이 되는, 파괴되니까 그런 질환이군요. 그러면 다 아까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까지 이게 갑자기 그런 게 궁금하네요. 포도사이트가 많이 손상돼서 단백질이 다 여과돼 버리는 질병들인데 그런 것도 있을까요? 혹시 너무 꽉 막혀버려서 대로 아예 여과가 안 돼버리는 그러면 아기가 못 태어나려나요? 이건 근데 그건데 유전 유전자로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아까 그런 것처럼 진짜 완전 딱 봐도 지네틱 디스오더인 유전적인 그런 신드롬은 없나 봐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음, 질환이 많이 진행돼서 어, 단백질이 이상으로 생기는 거고 뭔가 기네요. 얘를 컨데이터의 프로틴 신경질 과연 아니 이건 노출되는 거잖아요. 윌리엄스 투마는 저희 여성과 소아 시간에도 많이 배운 건데 없나 봐요. 네, 좀 없을 때 얘가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윌리엄스 투머가 맞아요. 그때도 신장에 생기는 암이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조기에 애기들한테 나타나서 소아과에서 배운다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네, 상대적으로 적고 그럼 저 없다고 그래야지 왜 안 물어본 걸 알려줄까요? 그렇고 마지막으로 사구체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비스테럴 에피데를 음원 줄무늬의 반대쪽 그 벽이 이 분화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것인가 과학자들이 아니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응? 이거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유전자 싱글셀 시퀀싱으로 하면은 어, 발생학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비슷한 게 단백질이 발현이 됐다. 음,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건 프록시멀 디텍터럴. 여기도 좀 특이점이 있었는데, 여가가 아니라 재흡수가 일어나야죠. 재흡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 또 이를 많이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또 약간 표면적이 넓어야 돼서 마이크로 로젠 브러쉬 볼더 주름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커뮤니티드 튜블이랑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음, 70까지 흡수한다. 그래서 흡수하는 질의 종류도 제일 많은 것이었고 심플 큐보이더이다. 수연적 극대화하고 나트륨, 칼륨, ATPase가 모든 그러니까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터들의 원동력이 되는 친구였고 마찬가지로 주름진 구조 때문에 그렇고 음, 배열신 높이니? 이건 왜지? 세포 질이 많고 그렇네요. 음, 음, 그리고 안에 세포 질이 진한 게 왜 그럴까요? 왜 세포질? 이런 것을 음, 세포들이 많아서 간단한 건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건 알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세포질이 진하게 보이는군요. 단백질이 많으니까 이런 원리를 다 배웠을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브러쉬보드랑 수성 단백질 등등으로 그래서 단백질이 많다. 음, 오케이. 그래서 진하게 보인다. 이런 거를 배웠고 또 뭐가 있었냐면 좀 의아했던 게 의아했던 건 아니고 왜 그런지 궁금했던 게 네, 이스톨로 갈수록 베이스멘트 멤브레인이 얇아진다고 들었어. 왜 그래? 왜 그러냐면 프록시멀 쪽은 막 여관에서 뭐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할 일이 적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사실 더 갈수록 일수 부담 적어서 이미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미 얇아진다. 이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거고 관찰했을 때 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있는데 왜냐면 챗GPT가 너무 뭐 많이 알려줘가지고 다 읽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것만 이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근데 또 뭐가 있었냐면요. 아직 컬렉팅 노트를 안 했지만, 컬렉팅 노트는 더 먼 쪽에 있는데, 여기는 프록시말 컨벌리트 튜블에 디지털보다 물이 더 적을 거잖아요? 더 적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압력을 버텨야 돼서 세포가 좀 통통하다고 배웠거든요. 무슨 일, 여기서 다 재흡수 됐으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조절기인가. 아, 제가 이걸 빼면 어차피 콜렉트 노트는, 제가 아까 또 그 얘기를 했나? 모여있는 거니까 압력이 더 높겠네요. 상인용을 점성, 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점성도 스트레스를 유발. 그래서 콜렉팅 이 두 개를 합쳐서 헷갈리지 않게. 통통. 통통보다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음, 여과액이 모였고, 또 약간 점성 같은 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다. 또 여기는 탈이 또 많다. 여기는 항인 호르몬 같은 것도 작용하고 그러는 데니까 음, 조절도 중요하고 많은 수의 네프론이 합쳐진 거니까 카운터 커런트 메커니즘은 주로 헬레스루프에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관여를 한다. 여기서 정승수 교수님 시간에 배웠는데 막 유레아 같은 거 이제 관여를 해서 3점을 간질의 3점을 막 두 배 높일 수 있고 배웠어요. 오케이. 물이 적어지면 가늘어져도 되는 것도 아니고 물이 적은 것도 아니고 좀 두꺼워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실 컨버리트 튜브까지 했고 이제 잠깐 딴 얘기를 한 거고 다음은 이제 헬레스 루프. 루프 헬레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찐 디세닝, 찐 띡 디세닝, 찐 아니죠. 찍부터 찍 알아듣겠죠? 찐 순으로 있고 compare current multiplication의 중요해. 여기서부터는 이 정도면 될까요? 다음에 체흡수 뭐 일어날 거고 생리학 시간에 배웠듯이 지금은 조직학 하고 있으니까요. GPT 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난 영상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제가 혼잣말을 많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얘는 프록시멀 스트레이트 튜블. 음, 컨버트 다음에 스트레이트가 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서 얘는 브러쉬보다 좀 있고 기능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넘어갔고 세포 특성도 음, 얘네는 왜 얘는 얇고 얘는 두꺼우냐? 다 단층인데 이건 입방산피고 얘는 편홍평상피여서 그렇다 하고 그렇군요. 전 약간 층이 여러 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C는 이 단층 평평이고 이건 이제 단층인데 입방이다. 저 이제
알아. 어. 제곱수가 적으니까 없다. 브러쉬보다 없다. 이건 다음에 나중에 생리할 때 더 자세히 보고요. 알아요. 아는데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또 뿔마로 나와 있는데 내가 배우기론 유튜브 했는데 잘하면 경계가 명확하게 써진다던데 맞아? 그래,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어떻게 뚜렷할 수가 있지? 연결된 건데? 기능은 알겠는데요. 제 말은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발생할 때. 네, 같이 발생할 텐데 그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나? 왜냐면 보통 다른 기관들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에서 질로 이어지는 데 번다. 저희 산부인과 때 했던 것처럼. 그럼 좀 바뀌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 배웠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연속 때 하나의 관인데, 그치, 신호 전달이랑 유전자 조합이 다르게 되긴 하겠지? 그러면, 유전자가 완전히 바뀌나 봐요. 그래서, 음, 이 기능은 알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뭐가 있으냐면은 이제 그 뒤에 DCT Connecting Tool 그다음에 Connecting Dot 또 이어져 여러 가지 세포 종류들이 다양했었고 특히 Connecting Dot가 좀 세포가 특이한데 어느 시간에 배웠는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Connecting Dot에는 프린시플 셀이 있고 알파 알파랑 베타 인터칼레이트 있어. 또 뭐가 있을까요? 알파는 이제 얘는 H 플러스를 분비하는 애고 베타는 반대죠. 또 완벽하대요. 컬렉팅이 있고 컬렉팅 덕트는 쭉 이어진 아까도 여기도 말했듯이 이어지가 디스탈 저는 컬티컬 여기 있구나 컬티컬 메듈러리 아우터 메듈러리 이너 메듈러리 이렇게 있다 배웠고 좀 딴 얘기긴 한데 이너 메듈라에서만 이제 요소가 유래아가 쪼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기능 거 여기 산증 대응하고 알칼리증 대응하고 이런 것까지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팁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음, 어제 프린시플 셀이 이제 IDH, 바소프레신, 네. V2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막 V2 리셉터가 GPCR, GS, CAMP 해가지고 아쿠아포린 삽입하는 거였고 인터칼레이트 셀 알파 베타 여기에도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군요. pH 조절인 중심 조절. 얘는 파인 튜닝 스테이션이다. 프록시멀 튜브에서 쫙 해주면은 여기서 많이 조절을 해준다.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말했던 게 여기 있었네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요.
하면 유니버스티브. 이 뭐냐면요. 이거 한번 랩론 더하기 컬렉팅 것들에 대한 정리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때요? 아주 잘하고 있다. 거의 빠짐없이 짚었으면은 뭘 빼먹었을까요? 요약은 해줄 필요 없고, 뭐야, 그냥 다 짚은 건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연속되지만, 쭉 이어져 있지만, 확실히 기능이 다르고, 음, 구조랑 기능이 또 있고, 그러면 한번 겉으로 만들어줘. 는 너무 늘 보다가 제가 복사해놓고 나중에요. 이제 오늘 해놓고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보는 용으로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이제 좀 금방 끝납니다. 이제 신장 다음에 유레터, 유레스라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장에서 만들어주면 방광에서 저장을 했다가 체외로 배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지금은 조직학만 볼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정리 노트가 아직도 제 사진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음, 이걸로는 안 되는데. 어, 그러면 이 페이지를 아, 여기 보려고. 그냥 제가 다음에 혼자 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벌써 세 번째. 아르 세 군데는 이제 사실 다 비슷한 유르세리움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부터 정리해볼게요. 유르세리움은 요관, 관광, 요도에 쭉 있어. 그래서 여기는 무슨 특징이 있냐? 트랜지셔널 에피델리움이어서 이제 소변이 차서 늘어났을 때 납작해지면서 대응을 할 수 있어. 또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플라크도 있어서 소변에 아무래도 톡식할 수 있는 물질에 대응을 해. 너 보완해준대요. 하부요. 세포가 이제 아까 PCT가 아니 PCT도 그럴 거고 이제 튜블에서는 단층이었는데 3개에서 6개 층으로 여기까지 완전 당연히 늘어나고 베이스 인터미디어 슈퍼피셜 레이어가 있어서 슈퍼피셜 레이어 이제 엄브렐라 셀 이 이름 좀 까먹을 것 같아요. 유르테리움에
컬피쉬. 레이어에 엄브렐라. 우산세포라고 부르겠죠? 엄브렐라 셀이. 얘네가 이제 방어하는 세포들이고, 이제 플라크도 있고, 스베리오 역할하고. 이미지는 너가 주면 또 렉 걸리니까 안 되고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유레터, 블레더, 그다음에 유레슬라까지. 특별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유레터부터 볼게요. 유레터는, 머슬이 특히 발달해 있어. 이건 공통된 특징이긴 한데, 루코사, 바스쿨라리스, 어드벤티아. 근데, 아, 근데 여기에서도 좀 약간 걸리는 게 요도의 일부. 그랬고 일단 이거 질문하고 또 수업 시간에 강의록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여기서도 루쿠사의 Initial Part of Use라. 그럼 루쿠사가 끝에는 없다는 거냐? 이게 궁금했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육량이 많고 여긴 또 트랜지션 에피텔리움 똑같이 있을 거니까 그 사이 상피층이니까 보통 땀이나 프로프리아가 있고 근육층 이너 롱지튜디랑 들어와서 껴져 있고 이것도 궁금했어요. 왜 여기만 있냐? 이게 또 물어볼 거야. 이렇게 있고 치밀한 결합 조직 여기도 얘도 치밀한 결합 조직이었는데 여기도 치밀한 결합 조직이 있고요. 좀만 쓸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말했듯이 중요한 내용을 쓰기도 하지만 몰랐던 내용을 많이 써요. 이렇게 됐고 그럼 궁금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 하부 US라인은 요구서가 없어? 그럴 수가 있어요? 일단요. 여기서 이제 완전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성 생식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외부랑 접하는 부분이니까 아, 일단 말단에서 이행을 한다. 뭐로 이행하냐? 젤파이 남스. 남성도 남성은 이제 유레슬라가 많은데 얘도 이 끝에만 잠깐 보면 다 보면 헷갈려요. 스트레틴 스텔과 쿼무스 에피셀륨이 된다. 위에까지는 트랜지셔널인데 그래서 묶어서는 있는데 그게 다르다는 그런 얘기였군요. 오케이 오케이. 그 지금 같이 물어볼게 아까 말한 거. 근데 유레터 끝부분에만 근육 중요한 더 있어? 어, 왜 그러냐면 역류 방지를 해야 돼서 한 마지막에 좀 더, 그쵸. 소변이 많이 오는데, 사실 이건 제가 생각을 해봤으면 좀 유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AI한테 너무 의존을 하고 있네요. 그런 단점이 또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페리스탈시스. 너무 AI한테 잘 의탁하면 안 됩니다. 병리 방지를 해야 돼서 세계층이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로셀리움 관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유로셀리움에서 이게 늘어나면 세포층이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네. 세포가 없어. 또 근데 쓰면서 좀 알겠는데 당연히 넓어지니까 자리가 생겨서 옆으로 가겠죠? 그래서 줄어들겠죠?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사실 저 납작하게 퍼지니까 수도 펴져도 많아지니까 이건 뭐지? 이런 것도 있어. 어쨌든 넓어지니까 있죠? 음, 엄브레라 셀에 이런 세포막처 이런 게 있다. 엄브레라 셀에 얘는 또 신기하네요. 음, 세포막 저장소가 있어서 이걸 내보내니까 펴진다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제가 말했듯이 유로셀리안 부분은 짧기 때문에 저는 정리가 다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 아까 했던 걸 다 날라가가지고 뭘 되긴 했는데 이 정도 하면 내 생식 아니 생식이 아니고 조직에 관한 거는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거에 관한 거 말고 좀 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해보고 끝낼게요. 교수님께서 오지영 교수님은 연구를 해주세요. 이런 거 멋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딴 얘기긴 한데, 예전에 몇 달 전에, 이제 현영민 교수님 연구실에서 뭔가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투명하게 만드는 티슈 클리어링에, 일단은 원리부터 좀 물어볼게요. 저 어떻게 안 투명한데 투명하게 만들어볼까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무조건 알겠는데요. 조직 불투명한 건데 아마 산란을 줄이고 굴절률을 좀 티슈 클리어링은 리피드 제거. 리피드가 빛을 많이 산란시키니까 지방을 제거하면 산란이 줄어들어서 굴절률이 일정해진다. 어떤 용액, 이것까지는 이제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 이런 어려운 용액에 담그면, 굴절률이 일정해져서 고정 당연히 해야 되고, 질 제거하고, 그리고 지방 제거될 수 있도록. SDS는 저는 SDS 페이지에서만 들어봤는데, 이게 그건가요? SDS 용액이 지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SDS 페이지 단백질이랑 결합하고, 지질이랑도 결합해가지고, 녹여서 좀 신기하네요. 그, 이거는, 근데 그땐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이런 거 있어? 저는 이런 질문인가? 비용 범위가 넓다. 크면 비싸고,
얼마인지 알려주면 안 되나? 그래서 마우스대로 하면 52달러?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근데 풀 올가냐? 그럼 엄청 신장하는 건 돈이 많이 드셨겠군요. 네,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최근에 산부인과를 배우면서 이제 유방암 같은 데서 sentinel 림프노드 같은 거를 찾는 거나 임상에서 찾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관련한 연구를 할 때, 그리고 이게 3차원적으로 연결된 그런 맵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금 물어보면 가격을 물어보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 때 이런 캐션 사용할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통 답을 하기는 하던데요. 그냥 초지로 하면 이게 작동보다도 제 생각에 2차원이니까 또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3D로 보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게 있다.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해버렸네요.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논문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지금 챗GPT. 저는 유료 버전 있는데 지금 무료로 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볼까요? 죠? 어, 정말 좀 더 찾아보고 없다면 기회가 되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이제 사실 오지영 교수님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질문도 해봤는데요. 이제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던 것들만 하고 지금 마칠게요. 3시 반이거든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오지영 교수님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튜브를 나누는 게 음, 이 오지영 교수님인데요. 오지영 교수님 어떻게 나눴냐? PCT, 루프블랙, PCT, 디지털 컨버티블, 커넥팅, 그다음에 커넥팅 형태로 나눴고 아닌데? 아직 멈춰. 둘 다 맞는데 약간 제가 궁금한 거는 왜냐하면 생리학 시간에는 수술별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게 원리 프록시말 그러면 약간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좀 헷갈려가지고 좀 저는 매칭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뭐랑 뭐랑 같은 말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디에 포함되냐 좀 궁금해서. 네. 그다음에 얼리 디지털이랑 또 여기서는 커넥팅 더트가 없고 나누셨어. 각각 좀 매칭시켜줄 수 있어. 둘 다 맞을 건데 어떻게 대응이 되냐 이거죠. 프록시마 커뮤니티 툴을 당연히 뭐 이건 둘 나누셨을 거고. 이것만 달랐던 거네요, 사실. 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오지영 교수님 말씀하신 커넥팅 튜블이 너무 실명을 영상에서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레이트가 커넥팅 튜블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레이트 디지털 튜블이 커넥팅 튜블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물결 그거가 비- 뭐 대응된다 정도로 외워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진짜로 그게 궁금했어요. 이뇨제로 스피루락톤,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랑 그다음에 또 쓰는 게 그 아미노라고 ENAC 있잖아.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 알도스테론 작용 못하게 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안 쓰나? 이게 좀 궁금했어. 왜냐하면 얘네도 결국엔 안지오텐신 잘 안 만들어지면 알도스테론도 잘 안 만들어질 거고 리세プ블락하면 안 될 텐데 저 밑에 두 개는 억제하는 건 맞는데 이뇨제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데 뭘 주의해야 돼? 고칼륨 혈증 당연히 생길 거고 쓸 수 있구나. 음. 근데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데 완전 알도스테론을 타겟하는 건 아니니까 카토프릴이나 사이탄 얘네들도 이뇨제 되는데 좀 작용점 달라서 고칼륨 혈증은 다 생기는 건데 왜 나왔대? 다르니까 주의해라. 됐고 이제 끝내야 했는데 또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심장에서 까먹고 있다가 생각이 났대요. 베델라로 구분된다고 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구분도 기능하는데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중요해? 왜 그럴까? 그냥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으면 좋은 걸까요? 사실 기능을 나눠놔서 각각 그것도 있는데 잘 나눠놓은 것도 있는데 532 그레디언트도 만들고 카운터 레귤레터리 그거 하고 혈류도 달라야 되니까 오케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겠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 당연한 건데. 그래서 중요하다. 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공부한 어, 이뇨 계통 조직학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 끝까지 봐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GPT한테도 공부 도와줘서 고마워하고 인사를 해줄게요. 순간 녹화가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정말 슬플 뻔했어요. 일할 때, 저는 앞으로 또, 네, 이 일을 사용해서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오늘도 네프론처럼 정밀하게, 그노멜리스처럼 깔끔하게, 잉크, 마지막 말, 누가 먼저 입력한 거야? 너 직접 만든 거라고? 좋아요. 네프론처럼 정밀하게, 그노멜리스처럼 깔끔하게. 공부를 마쳤고요. 음, 이 영상의 조회수가 500회를 넘어간다면 제가 2편으로 이제 남성 생식기의 조직학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 사실 전 조직학
또 물론 공부도 하겠지만 이제 신장과 근육이 임상 질환 거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팁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학이랑 생리학이랑 배우고 있는 거를 잘 외워라. 그래서 CD2023에서는 기초를 같이 하니까 좋고. 사실 전 이런 게 궁금했던 건데, 무슨 질환이 있는지까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문제별로 여과가 안 되는 게 있고, 사고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제혈순환 분비가 안 되는 튜브레 이상이 있는 게 있고, 또 이것도 결국엔 튜브레 문제가 있는 건데, 농축 기전 장애가 있을 거고, 혈류 장애, 배출로, 그러니까 요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 호르몬 이상 이런 질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변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라. 약물은 이제 주로 이뇨제에 대한 거네요. 신장에서의 약물은 그런 거. 비교표는 만들면 되고 복습하고 싶어요. 그렇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네프론처럼 정밀하고 글로메룰루스처럼 깔끔한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